자, 이제부터 모음조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화, 그 다음 뭐죠? 기억약화. 반모음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 이 대치 안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으나 반모음은 현재 우리 학교문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축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반모음어는 축약에 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응 문제 기억나시죠? 기억 약화와 기억 탈락 현상. 그래서 기억 약화로 왜 바라보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해라. 기억 탈락으로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해라. 이거죠. 그래서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특히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현대국어는 그런 관점까지 확대해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세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이 내용들 중에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경우죠. 서기도 하죠. 그리고 아하, 이런 관점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관점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세문법이 8점이라는 점수가 뭐죠? 10%, 80점 만점에 10%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한다느니, 2년 동안 망원 앞자리에 앉아있다느니, 3년 동안 앉아있다느니, 그건 학교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참고로 제 셋째 조카가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라. 그래 찾아가가지고요 상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년 동안 마구잡이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안배 참 중요하죠.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중도가 다른 게 아니고. 모음조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모음조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기억약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탈락에서도 장군 단수나 이런 식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화. 여러분들 보는 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PPT는 약간 늘여놨습니다. 한 단어 내에서 모음체계상 축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는 모음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는 모음들끼리 어울리는 현상, 무엇에 있어서? 축에 있어서. 한마디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된 성질을 지닌 모음들끼리 어울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설축은 설축끼리, 설소축은 설소축끼리 연결하는 현상. 자,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세의 문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설축은 설축끼리, 설소축은 설소축끼리 연결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양성모음 아래하죠. 대표적인 음성모음입니다. 서로 대립되고 있죠. 오와 우, 아와 어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와 오, 아는 설축 계열의 모음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우, 어는 설소축 계열의 모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설축은 설축끼리 만나고 설소축은 설소축끼리 만나는 거 좀 좋은 거지 뭐.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현대 국어에서는 나무가 되겠죠. 그런데 체언인데도 불구하고 체언 내부에서 양성모음과 양성모음끼리 결합하고 있습니다. 구문은 현대어로 구멍인데, 음성모음, 음성모음, 체언 내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용언을 끌고 나오면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이 되겠죠. 흐르다라는 말. 그래서 다르다, 흐르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건 용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용언 어간 내부에서만 일어납니다. 양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음성모음. 자,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는 하나씩만 끌고 나오도록 하죠. 손 플러스 안입니다. 손 플러스 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체언의 오, 그 다음 보조사의 안의 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잡안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용언의 어간 잡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어미 아니죠. 용언의 어간의 양성모음, 어미, 양성모음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음 조화가 약화된
원인으로 아레아의 소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쵸? 아레아의 소실은 몸 조합하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레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남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오가 무엇으로 변하냐? 우로 변화합니다. 우로 변하니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되는 거죠. 체온 내부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던 몸 조화가 오가 우로 변한 현상 때문에 양성모음, 음성모음, 몸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전설모음 계열이 등장하는 것, 아레아 소실이 되고 나서 전설모음 계열이 등장하거든요. 그것 또한 몸 조화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성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조화 현상은 규칙적이지만 예외가 많다. 전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명사입니다. 전차는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명사고 로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체언 내부에서 얘 음성모음, 양성모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가 많다. 자, 두 번째, 전미사나 조사, 어미, 형태소의 이 형태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만 모음 조화가 실현된다라는 규칙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나 접사나 어미 형태에서 이 형태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 자, 여러분들이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진 예와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진 예를 보면 안, 은, 알, 을, 날, 를, 에, 아로, 으로 등이 있습니다. 자,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예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비교를 해보시면 자음 어미인 경우는 이 형태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다 자음 어미가 대다수네요. 간혹 있는 고, 오, 이런 것들 이건 그래도 모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응.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응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공부했죠. 이고 이러면 기억이 약화가 되죠. 그런데 기억이 약화가 되는 것은 음소가 없는 게 아니고 자,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이제까지 스키마를 바탕으로 해서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진 예의 이응과 모음 조화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예의 이응의 차이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의 확장인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은 의미 분화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죠. 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은 의미 분화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박다북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헷갈리시나요? 자, 제안을 했습니다. 박다북다 아래아, 설축, 아래아나 설소축, 등의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이 의미 분화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자, 답은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박다, 북다 밑줄 그어놨는데요. 박다, 북다는 의미 차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감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 차이가 없죠. 그래서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은 의미 분화가 아니라 어휘 분화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아래와와 의 같은 경우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고요. 어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어휘가 늘어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의 생산, 단어의 확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단어의 확장, 즉 단어 분화, 어휘 분화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요. 국어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휘력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도 계속 올해 말까지 어떤 프로젝트 7개를 맡고 있는데 그 2개가 올해 말까지가 계약이에요. 그런데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교사는 그러니까 연구자나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 전달자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전문가 그룹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갖습니다. 목차 하나 잘 못 짜요. 목차 같은 경우조차도.
근데 그게 한두 명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다음 교사들,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보통 10년차, 임용되고 10년차 딱 되면 약발 떨어져요. 정말 극소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자기 관리를 하고, 자, 자기에게 실직질을 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제는 극소수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정말 극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정말 정신 있는 교사는요, 의식 있는 교사는 애들을 감싸주고 어쩌고 저쩌고도 좋지만 국어 교사는 국어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영부영 아는 게 아니고요. 자습서 보고 베껴가지고 익숙해지고 머리에 암기되니까 그걸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모음 조화의 약화, 크게 두 가지. 비어두에서 변화와 전설모음 계열의 성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비어두에서의 변화는 아래아가 의로 변하는 것. 자, 아래아 1단계 변화, 비어두 음절에서 아래아 소실, 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 소실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삿이 다섯으로, 사삼이 사슴으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오가 우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모가, 자, 체언 안에서 분명히 모음 조화가 지켜졌는데 양성모음, 즉 설축. 그런데 얘가 지금 뒤에 있는 둘째 음절 이하가 오가 우로 변하면서, 자, 모음 조화가 깨집니다. 자, 노루는 중세 때 노로였는데 양성, 그런데 둘째 음절 이하 오가 우로 변하면서 모음 조화가 깨지죠.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두 개는 개별 단어, 즉 체언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전설 모음 계열의 성립, 아래의 소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전설 모음 계열이, 자, 모두 음성 모음 계열로 편입되어서, 즉 한마디로 모음 조화 규칙 자체에 문제가 되네요. 어라, 큰일이다. 새롭게 등장한 전설모음 계열은 모두 음성모음 계열로 편입되었다. 그러면 양성모음 계열이 없습니까? 아니요. 양성모음 계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오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양성모음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모음조화 규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음조화 약화는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모음 추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모음 추이, 여러분 자료에는 밑에 설명이 쓰여 있지만 지금 PPT에는 이 표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요 내용이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음 추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발음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몇십 년 전과 지금도 우리는 모음 같은 경우가 언중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요. 근데 우리 중세 국어 전기에서 후기에도 이 모음 체계가 바뀌어지죠. 모음 체계가 바뀌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자, 그러니까 모음 체계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음의 자리 이동을 모음 추이라고 합니다. 자, 중세 국어 전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세 국어 후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모음 추이는 당기는 게 있고 미는 게 있는데, 자, 우리 한국어에서 중세 국어 전기에서 후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음 추이는, 자, 미는 사슬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밑에 보고 있는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래아의 불안정성이라는 가장 커다란, 자, 이 문제. 자, 만약 당기는 사슬, 그러니까 모음 추이가 만약 거꾸로 일어났다면 아래아는 현대에도 그 자리를 안정되게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미는 사슬이 작용해서 모음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래아가 더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소실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밑에 있는 설명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억 약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약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체 또는 대체에서 네 번째 기억 약화인데요.
예전 10몇 년 전, 15, 20년 전에는 똑같은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출제가 됐잖아요. 출제된 것처럼 기억 탈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기억 약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문법 쪽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기억 약화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문법이 아니라 학술 문법 쪽에서도 요즘은 기억 약화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죠. 기억 탈락이라는 것은 그 음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표기에서 기억이라는 형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음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가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 되겠죠. 없어져 버리니까. 기억 약화라는 것은, 자,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 뭐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응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적극적 기능, 즉,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실제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탈락과 기억 약화, 의 관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 10년 전 아직도 어떤 속 없는 인간이 강사들 중에 기억 탈락, 기억 약화 헷갈려가지고 두 개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는 기억 같은 경우는 약화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조건, 환경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니을이나 반모미, 이나 반모미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이나 반모미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기억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의문 현상을 우리는 기억 약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니을 다음에 기억 약화 했는데, 알 플러스 고 기억 약화, 울 플러스 건을, 자, 울언을 기억 약화, 칠판에 나와 있지만, 앞에가 지금 니을로 끝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억이 무엇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 이 니을의 영향을 받고, 뒤에 있는 기억이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약화돼 버리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와가 됩니다. 단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얘가 연철 표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실질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이기 때문이죠. 자, 알고 계시는 내용. 그 다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회 플러스 건을 셰 플러스 고와 같은 경우, 자, 다회, 현대 국어의 대다가 되겠죠. 아이고. 자, 다회 플러스 건을이 결합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나 반모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나 반모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다회 어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할 때 기억 약화가 되는 것을 놓쳐가지고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서술격 조사 이나 선어말 어미 리 다음에도 기억이 약화되군요. 여러분들 보통 공부한 사람들은 첫 번째 규칙이나 두 번째 규칙은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첫 번째 규칙이나 두 번째 규칙은 알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를 분명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술격 조사 이 선어말 어미 리 다음 기억 약화가 이루어진다. 눈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 자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응이 있는 서술격 조사가 나타나고 연결음이 고가 나타나네요. 이럴 때는 그대로 연철 표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눈이 그런데 뒤에는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약화가 돼서 눈이 오라고 이제 표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하리 거늘도 마찬가지죠. 하리 거늘 자 뭐죠? 리 선어말음이 니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할이 어늘로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능 문제로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이 형태론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 다음 한 3년, 4년 전부터 형태론이 복합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초점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초점은 형태 교체예요. 근데 이렇게 출제됩니다. 두 문제죠. 그러니까 복합 문제니까 이 지문 하나를 제시해 놓고
형태론인데 하나는 형태론을 물어보고 하나는 의문론을 물어봐요. 근데 형태와 관련된 형태교체, 의문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많이 출제된 관점은 뭐죠? 중세, 근대, 현대, 통시성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관점으로 출제가 되든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능까지 전체 다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야, 형태 교체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의문론 같은 경우는 그 관점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변동 현상이죠. 어떤 조건에서, 즉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형태가 바뀌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당연히 기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의문론에서는 방금 전 수능에서의 그런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의문론에서는 이 조건, 이 환경에서 자 뭐죠?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걸 뭐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개념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선행 형태소가 니을이나 반몸 이로 끝나지 않는 경우 오라 기억이 약화 안 됐네 여러분. 그쵸? 너 플러스 과 그랬는데 자 기억이 약화가 안 됐나요? 아니 기억 약화됐는데 자 나 플러스 고 기억 약화 안 됐나요? 아, 기억이 약화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선행 형태소 리을이나 이나 반몸이로 지금 이나 반몸이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너와 과거는 연결됐는데 에이씨 이나 반몸이 아니잖아. 리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 저건 너 과야.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기억 약화의 소멸은 언제 일어나졌냐? 오, 되게 빨리 일어났네. 그쵸? 16세기 중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외 오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기억 약화가 소멸되니까 원 형태로 다시 복귀합니다. 다에 플러스 코, 알어는 알건을, 그 다음 우로는 울고, 이런 식으로 원 형태로 뭐죠? 복귀하네요. 후음 이응 소멸을 원인으로 바라봅니다. 후음 이응 소멸을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 자, 소멸시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소멸시가 비슷해서 그런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 약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15세기 의문의 교체 또는 대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근대에 나타나는 유마나 이런 것은 이 탈락, 첨가, 축약을 다 다룬 다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문의 탈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탈락을 다루는데요. 의문의 탈락,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의문의 탈락은 크게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7차 개정 이후에 우리 학교 문법에 이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영어와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의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 유음 탈락, 그 다음 모음 탈락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탈락. 그 다음에 이제 히읗 탈락은 지금 15세기에 일어나는 탈락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얘는 뒤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의문의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유음 탈락, 모음 탈락, 히읗 탈락은 나중에 뒤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대와의 비교라는 관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대 국어에서 자음군 단순화,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음군 단순화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국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현대 국어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먼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거 알고 중세 자음군 단순화 들어가도록 하죠. 자, 현대 국어에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알아두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건 또는 환경, 딱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적용된다. 당근이지.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적용되는 건 왜? 자음군이라는 말이 물이 군자 아닙니까? 군자가 자음에
군, 무리. 그러니까 겹받침으로 끝난 형태소 제공되는데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후행하는 형태소가 없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왜 이 조건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때라고 돼 있나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때에는 연철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연철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 형태소, 겹자음인데 단독 형태소인 경우는 시옷이 탈락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졌고요. 안능 같은 경우 이것도 지읒이 탈락됐고요. 니을 탈락이 이루어졌네요. 자, 현대 국어에서의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의문의 탈락, 자음군 단순화, 15세기 중세국어의 자음군 단순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을 갖고 중세국어 자음군 단순화를 들어가도록 하죠.